예, 이번 시간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요. 예,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Russia pressures Belarus in a bid to open new front in Ukraine war. 요새 제 예상과 다르게 요새 러시아가 큰 피해를 당하고 있네요. 예,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고 드론 기술이 엄청나게 전쟁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예상외로 지금 러시아가 고전 중인데, 러시아 프레셔스 벨라루스, 러시아가 벨라루스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in a bid라는 표현이 있죠. 원래 이 bid가 입찰이라는 겁니다. 입찰. 그래서 뭐하려는 입찰에서라는 말은 뭐하기 위한 시도 또는 노력이라는 말인데, in an effort to 또는 in an attempt에 해당되는 건데, 뭐하려는 노력으로, 뭐하려는 시도로 open new front in Ukraine war,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새로운 전선을 열자 이거죠. 지금 현재 전선 가지고는 전혀 진전을 못 보니까 벨라루스 쪽에서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쳐가지고 새로운 전선을 하나 만들어내자 이건데요. 그래서 두 명의 지도자, 벨라루스의 대통령 이름이 알렉산더 루카셴코죠. 와르소에서, 폴란드 와르소에서 러시아 클로시스 알라이 벨라루스, 러시아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벨라루스가 has emerged, 부상했습니다. as a potential new front, 잠적인 새로운 전선으로 in the Kremlin's confrontation with the West, 크렘린의 서방과의 대치 상태에 있어서의 새로운 전선이요. 뭐 하는 동안에 as Moscow seeks, 모스크바가 추구하는 동안에, 모색하는 동안에 to strengthen its military union with the country. 이거 러시아의 군사 동맹이죠. 벨라루스와의 군사적 동맹을 강화하려고 모색하는 중에,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뭐 하고 있니? 우크라이나는 threaten strikes on its territory. 우크라이나가 위협하고 있는 중에, 공격을 위협하는 중입니다. on its territory. 러시아의 영토에 대해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겠다라고 위협하고 있고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earlier this year, 금년 초에는요, Moscow started a pressure campaign, 압박 캠페인을 시작을 했어요. on Belarus에 대해서 in hopes of, 무슨 희망을 가지고 using it, 압박 캠페인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스프링보드를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스프링보드에서 거기서 어쩌고 하다가 뛰어내리잖아요. 이 다이빙에서요. 그래서 스프링보드 하나의 도약대라는 겁니다. 벨라루스를 도약대로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To expand Russia's war in Ukraine. 우크라이나 전쟁을 expand, 확장하기 위해서요. or to launch non-conventional operations, 아니면 launch, 시작하기 위해서 비재래식 작전이요. 비재래식 작전이면 그 핵전쟁인데, 재래식이라는 것은 이제 핵을 뺀 모든 게 conventional, 재래식 무기라는 것은, 예를 들면 conventional weapons 하면 핵무기를 뺀 거요. 그러면 비재래식이라는 말이 핵전쟁인데, 핵전쟁을 시도하는 겁니다. Against members of the North Central Treaty Organization, 나토 회원국들에게 대해서 비재래식 군사작전을 시작하기 위해서 라고 former and current Russian and European officials, 러시아와 유럽의 현직 관리들 말이 그렇다 이거죠. The move signals, 이러한 조치가 무엇을 암시하는 거냐? Moscow might be weighing, 모스크바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weigh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weigh, 무게를 재고있다, 즉 considering, 고려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risk escalation, 아주 위험한 상황 확대를 in the war, 이 러우 전쟁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위험한 상황 확대를 고려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시그널입니다. 뭐 하는 동안에 as his army struggles, 러시아 군이 지금 고전하고 있어요. to advance, 진격하니라고 그래, 진격하느라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된다 이거죠. 그게 진격하느라고 고전한다 이 말이죠. in eastern Ukraine, 우크라이나 동부 지방에서. 그리고 프레지던트 블라디미르 푸틴 faces, 그리고 푸틴은 직면해 있습니다. faltering domestic support, faltering, 주저앉는 국내 지지에 직면해 있어요. more than 4 years into, 어떤 상황에서 more than 4 years into 하니까, into가 멋진 전사라니까, 이렇게 into가 쓰일 때마다 제가 빠놓지 않고 하는 말이 참 멋지다 이거죠. into가요. 한국 사람 같으면 나 같아도 into 안 쓸 텐데, after를 쓸 텐데, 4년이 지난 시점에 after the conflict began,
after를 쓰려면 접속어를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4년이 되는 시점에 into 전사 하나로 after began을 대신한다 이거죠. after the conflict began. 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2022년 2월 24일 시작되고 나서 지금 4년이나 넘은 시점에 2월 22일 날 시작했으니까 지금 6월 24일이니까 4년이 훨씬 넘었죠. 이 시점에 점점 더 땅으로 떠지는 감소하는 국내 지지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웬만한 나라 같으면 벌써 뒤집어졌을 텐데 오피셜의 관리들은 말합니다. 벨라루스라는 나라는 거기에서는 Moscow bases tactical nuclear weapons. bases가 동사로 쓰인 거죠. 모스크바가 주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tactical 하면 전술, strategic은 전략적, 전술적 핵무기들을 거기에다 배치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벨라루스에. 전술적 핵무기는 뭔데? 하면 단거리, 중거리 핵무기를 전술적이라고 그래요. 전략적이라는 strategic은 장거리고요. 그런데 관리가 말하는데 벨라루스가 could be a crucial player in that plan. 이 플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그러니 러시아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Belarusian President Alexander Lukashenko said, 루카셴코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French President Emmanuel Macron, 매크롱 대통령이 in a roughly 90-minute phone call last month. 이건 왜 이렇죠? said. 그래서 이거 우선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잘못된 것 같지만 우선은 해보면요. 마크롱 대통령이 대략 90분간의 전화통화, 지난달 전화통화에서 told him that, 맞네요. said 다음에 that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크론이 90분간의 전화통화, 지난달 전화통화에서 자기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Paris had information. 프랑스 정부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프랑스 정부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정보냐? That Belarus was going to boost its engagement in the war. 벨라루스가 뭐말 참이다. boost, 증가시킨다 이겁니다. enhance, 강조한다. 증가시킨다 이거죠. increase예요. engagement in the war.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개입을 벨라루스가 증가시킨다라는 정보를 프랑스 정부가 가지고 있다라고 마크론 대통령이 자기한테 이야기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음에요. he said, 그래서 이 루카셴코 대통령이 말이 뭐냐면 마크론 warned him. 마크론 대통령이 그러면서 자기한테 경고하기를 against it.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끼어들지 말으라고 마크론 대통령이 자기한테 경고했다 이 말이에요. An aide to Macron confirmed the call. 마크론 대통령의 측근이 이 전화 내용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전화한 거 맞아요 라고 확인했습니다. saying 다음 것이 말하면서 the French president emphasized 이 마크롱 대통령이 강조했다. the risks. 그 리스크들을, 다음 같은 리스크들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Belarus faces. 벨라루스가 직면한 리스크들을요. 강조했다. if it follows itself to be drawn into. 만약에 벨라루스가 자기 자신이 뭐뭐 하도록 허용한다면 자기 자신이 to be drawn into Russia'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자기 자신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 안으로 끌려 들어가도록 자기 자신이 그렇게 허용한다면 자기 자신이 끌려 들어가도록 그냥 놔둔다면 허용한다면 벨라루스가 벨라루스가 그렇게 직면하게 되는 그런 리스크들을 강조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동사 시제 faces는 좀 무리가 있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Belarus will face 아니면 is going to face 미래 동사로 하는 게 낫겠죠. 지금 여기서요. 어차피 emphasize that 이 종속절을 시제일치를 시키지 않고 주절의 동사가 emphasize인데 여기 현재 동사를 썼어요. allows. 그래서 여기도 그냥 현재 동사를 놔둔다고 치면 현재 동사 말고 미래로 하는 게 좋겠죠. 여기 주절에서는 미래 시제이지만 현재로 하고 그 다음에 주절에서는 시제를 미래로 제대로 해야 되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라이팅을 한다면 지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가 뭐뭐 한다면 벨라루스는 뭐뭐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단순 연재라는 것은 왜 이게 잘못된 거냐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단순 연재라는 것은 네 가지 기능 중에 제1의 기능, 대표적인 기능이 뭐냐면 습관적인 거, 규칙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I get up at 5. 나는 늘 5시에 일어나곤 해요. 늘 5시에 일어난다. faces, 벨라루스가 늘 직면하는 거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will face 또는 is going to face, 미래로 하셔야죠. 네, 그런데 시제일치 시키는 게 더 좋습니다. 시제일치 시키면 faced, 다음에 if it allowed, 여기 과거로 하고요. 네, 하여튼 뭐 그 정도인데, 예, 조금 더 해야 되는데요. 지금 한 5분 정도가 남았는데, 예. After Russia used Belarusian territory in 2022 during, 잠깐만요. 메일을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그동안에 제가 잠깐, 예. 오케이. 예, Russia used Belarusian territory in 2020. 2022년에 러시아가 벨라루스 영토를 이용했어요. During Moscow's initial invasion of Ukraine, 모스크바의 초기 침략, 우크라이나 침략 시에 그런 후에 Belarus has largely stayed out. 벨라루스는 그동안에 대부분 stayed out 이 분쟁 밖에 머물러 왔습니다. The officers have made repeated trips. 미국 관리들이 그동안에 반복적으로 벨라루스를 방문한 거죠. Over the past year. 지난 1년 동안에 걸쳐서 in an attempt, 뭐 말하는 시도로 draw the country away from Russia. 벨라루스를 러시아로부터 떼어내려는 노력으로 시도로 워싱턴 lifted sanctions Belarusian potash. 이것을 워싱턴이 해제했죠. 제재 조치를 벨라루스의 포타시, 이건 뭔데? 포타시가 아주 흔히 나오는 단어인데 잊어버렸네요. 포타시가 광물일 겁니다. 벨라루스의 포타시라는 광물에 대한 그 제재 조치를 해제했다는 거죠. 이게 포타시가 흔한 단어인데, 자꾸 나오는 단어인데, 까먹었어요. 네, 포타시를 여러분은 다 알고 있겠지만, 네,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네, 조금 이따 돌아오겠습니다. And encourage neighboring countries. 그리고 워싱턴이요. 인접한 국가들한테 뭐뭐 하도록 encourage, 격려했다는 건데, to do the same, 똑같은 일을 하도록,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벨라루시아 외에도 다른 인접한 국가들한테 똑같은 일을 하도록 격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태리한테 벨라루시아의 포타시에 대한 이 광물에 대한 제조를 해제해 달라고 워싱턴이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allowing exports, 그러면서 수출을 허용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출을 허용했어요. That generate, 이 수출이 generate, 생성하게 될, 만들어내게 될 some revenue, 약간의 수입을 만들어내게 될 for the cash-strapped country, 현찰에 쪼들린 이 나라, 즉 벨라루스를 위해서 캐시는 현찰이 쪼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아직도 포타시가 안 나오네요. 그럴 때에는 제미나이로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발음은 파테시 앞에 액센트가 있네요. 파테시, 칼륨 비료, 가리비료요. 파테시, 칼륨 비료 원료, 칼륨 비료 원료다 이거죠. 그래서 포타시움이 칼륨이고, 그래서 그것을 함유한 광물을 파테시라고 그런다. 파테시 앞에 액센트에 두는 게 왜 이렇게 생소하게 느껴지죠? 벨라루스 세계적인 칼륨 비료 원료 수출이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칼륨을 함유한 연료. 예, 그래서 파트시가 파트시. 예, 그래서 칼륨 원료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까지만 해볼까요? 요까지요. 까지. 루카셴코는 인턴이라는 말은 그 결과로 이건데 여기서는 그 결과로가 아니고 그에 대해 대응해서 하는 말하자면 반대급부로 루카셴코는요. has also released 또한 공개했는데 some 500 political prisoners 약 500명의 정치의 그 죄수들을 석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US 미국 관리들하고 회담 후에 entering the war would be against Lukashenko's strategic aims. 우크라이나 전쟁에 끼어드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은 무엇에 반대되는 일일 거예요. 루카셴코 대통령의 전략적 목표에 반대가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would 가정이에요. 만약 들어간다면 그것이 전략적 목표에 도움이 안 될 거다 이거죠. which appear to be 이 루카셴코 대통령의 그 전략적 목표가 무엇처럼 보이냐면 to be tied 무엇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improving his relationship with the West. 자신의 서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과 연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Peter Zinkov, founder of the East European Strategic Forum, 이 포럼의 설립자인데 여기가 think tank입니다. and consulting firm 그리고 컨설팅 회사이기도 하고요. that focuses on Russia and Belarus. 이 두 나라에 집중을 하고 있는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그러나 최근에 Belarus has sold gasoline and other refined oil products to Moscow. 가솔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정제된 석유 제품들을 모스크바에다 팔았습니다. 계속해서 팔았어요. 뭐 하는 동안에 as it faces growing fuel shortage. 그래서 여기서 이슨 내용으로 보니까 모스크바네요. 모스크바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점점 더 커지는 연료 부족 상황에 직면해서요. After Ukrainian attacks on Russia's oil and refinery infrastructure. 우크라이나의 공격들 후에 러시아의 석유와 그다음에 정유 시설들에 대한 공격이 있고 나서 Moscow has also been increasingly using drone ground stations on Belarusian territory. 모스크바가 또한 계속해서 ground using drone ground station 드론의 지상 스테이션이요. 지상 발사대를 발사 그 장소들을 점점 더 많이 이용해 왔는데 벨라루시안 테리토리, 벨라루시아 영토 안에 있는 드론 지상 발사 지역들을 구역을 이용해 왔는데 to direct drones launched from Russia deeper into Ukraine. 왜 그랬느냐 하면 드론이요. launch from Russia, 러시아에서 발사되는 드론들을 어느 쪽으로 디렉트 보내기 위해서인데요. deeper into Ukraine. 우크라이나 더 깊숙이 보내기 위해서 벨라루스 쪽에서 보내면 더 깊이, 특히 이제 키예프 쪽으로 더 깊이 보낼 수 있죠. 그래서 벨라루스 영토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About 2,000 Russian troops are currently stationed in Belarus. 현재 약 2,000명의 러시아 군이 현재 주둔해 있다. 벨라루스에 주둔해 있다. 거기까지만 할까요?